한국 이제 날짜로 9월 19일이죠. 일단 미국 연준이 이른바 빅컷, 빅컷은 빅스텝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요. 빅컷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걸 빅컷이라고 하는데 컷이라고 하는데 빅컷은 0.5%를 이제 한꺼번에 내리는 거고 보통은 베이비 스텝 혹은 베이비 컷 이렇게 0.25씩 하는데 파월이 그냥 빅컷을 했죠. 뭐 지금 보면 뭐 매파적 비컷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말을 참 만들어내는 거는 탁월하죠. 일단 매파적은 이제 금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리 인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라고 하는데 매파적 비컷 매파적인데 0.5를 한꺼번에 내렸다. 이 말이 이게 딜레마적인 그 용어를 한꺼번에 쓰는 거고 대신 왜 이렇게 매파적인데 비컷을 했느냐?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월은 트럼프가 되는 거가 싫어요. 일단 싫고 기왕 이제 트럼프하고 지금 해리스하고 바뀌긴 한데 일단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도가 좀 컸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비컷을 했는데도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일단 환율을 보면 그 달러 원 환율을 보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 가치는 더 떨어진 거죠. 이게 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동안 미국 요 비컷 혹은 베이비컷에 대비해서 달러를 많이 팔지 않았나 하는 거를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참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미국 돈 달러의 가치를 또 봐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달러 가치는 이제 한국 돈으로 달러 가치를 재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대신에 유가를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가는 지금 어떤가? 유가는 일단 어제는 좀 내렸습니다. 유가가 사실 그 안 내리려면 일단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쉽지 않으니 일단 어제는 좀 내렸고요. 오늘은 살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로만 결제하는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지부진한데 오늘 오전에 약간 오르다가 지금은 또 살짝 내렸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달러 가치가 그야말로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밖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유가는 미동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저는 계속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일단은 유가를 봤을 때 달러 가치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일단 돈 가치가 떨어졌고 유가도 그러니까 물가의 이제 디폴트 기반의 이제 그 지표라고 할까 이게 유가 국제 유가죠. 유가인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거 유동성이 다시 이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특히나 미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은 또다시 이제 큰 상승의 기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연준이 이제 피컷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10월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된 거죠. 그 한미 금리 역전인데 만약에 베이비컷을 이번에 연준이 했다면 한국은행은 10월달에 따라서 이제 베이비컷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나 대출연체 소상공인 대출연체가 이제 취약점 가장 큰 취약점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PF도 마찬가지 부동산 PF 해서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연준이 베이비컷을 했다면 만약에 한은은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연준이 비컷을 해놨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을 이걸 본다고 해도 격차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베이비컷을 해버리면. 해서 한은은 10월달 베이비컷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러면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향후에 이제 추세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거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그 시그널을 받고 지금 있는 자산 중에 그것도 부동산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한국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그 서울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 광역시도 지금 그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이 된 상태고, 그리고 돈이나 인구 자체가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처를 찾아서 뭐 지방으로 가겠다. 지방에 이제 약간 상승 국면에 있는 자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방이 언젠가는 이제 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 공급이 내년까지 거의 폭탄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나면 상당 수준 가격이 회복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교해서 서울 수도권만큼의 상승이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그 뭐 1,000만 원 정도를 더 빠르게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은, 이건 확률의 문제죠. 그러한 이제 리스크에 노출을 계속 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쳐맞아가지고 1,000만 원씩 벌다가 1억씩 까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무주택자는 일단 무조건 이제 갭 투자부터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리고 1주택자들, 지방 1주택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갭 투자를 통해서 서울에 집을 이렇게 사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는 올해 또 전망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전망이 올해는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비관적이었죠. 그때조차도 저는 올해 1, 4분기에 금리는 이렇게 될 수 있고, 한국 금리가 올해 하반 말쯤에는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강력한 시그널로 되어서 한국 부동산에 또 다른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능하면 이제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한 채를 사는 게 좋겠다고 계속 글에 썼었죠. 그러한 이제 이런 큰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파월이 어떻게 보면 파월이 강심장은 아니거든요. 새가슴은 또 아니지만 새가슴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빅컷을 해버리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빅컷하고 나서 나중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빅컷은 사실 정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컷을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크게 이제 민주당에게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면 이제 파월도 그 승리 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매파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자리 보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수월하고, 그리고 자기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노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이미 한국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인데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저는 여전히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들의 이제 양도세 중과부터 뭐 취득세 마찬가지죠. 온통 중과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유세 중에 이제 종부세가 약간 이제 좀 헐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 상태에서는 전혀 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일정 부분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서울 핵심 지역이 우리가 이제 강남, 뭐 서초, 이제 성판대, 잠실이라고 볼게요.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갭이 올라붙은,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 가격이 올라붙은 유망한 단지가 있다면 일단은 저는 갭 투자를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문제가 이제 보유세가 또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할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의 몇 채는, 한두 채 정도는 다시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팔면은 이제 무조건 양도세를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이게 중과를 너무 이제 하다 보면 저기 또 서울 수도권 공급이 이제 적은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더라도 공급에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걸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주택자가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은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 세금의 이슈가 없다면 아마 여기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좀 참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약간 좀 브리프하게 봤지만, 지금의 빅컷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갖고는 있으나 실체적으로 달러의 가치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유가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도 지금은 좀 애매하고요. 일단은 당분간 국제 유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